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에는 해부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해부학적 자세와 절단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각 인형이 누워 있는데요. 예, 이 목각 인형을 활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 자세. 예, 해부학 자세가 무엇이냐? 예, 해부학적 자세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차렷 자세에 가깝습니다. 예, 해부학을 하기 위한 자세인데요.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손을 앞쪽으로 이렇게 정면을 향하여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잘 안 되네요. 네. 제가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손을 정면으로 앞쪽을 향해서 온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뭐 얼굴을 정면을 본다거나 그다음 다리를 발끝을 그렇죠? 이 발가락이 앞으로 온다거나 뭐 이런 자세는 거의 유사한데요. 손바닥이 앞으로 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여기 이제 레디우스와 얼라라는 우리 노뼈와 잡뼈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자 모양으로 정방향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엄지손가락이 바깥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엄지손가락이 바깥이고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안쪽 방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해부학적 자세가 뭐 이렇게 똑바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방향이 뭐 가쪽이냐 안쪽이냐 이따가 우리가 또 위치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에서 뭐 안쪽이냐 가쪽이냐 뭐 이런 먼 쪽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단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단면은요 말 그대로 사람을 자른다는 거예요. 물론 뭐 실제 자르면 큰일 나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어디에 단면에서 관찰하는 모습이냐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요, 예, 뭐 시상면, 정중면이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상면은 이제 세지탈 플랜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정중면은 메디안 플랜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지금 보시면 이 선이 제가 이렇게 미리 그어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로로 사람을 좌우로 자르는 거죠. 예, 이렇게 좌우로 자릅니다. 이거 좌우를 자를 때요 어디서 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자르든 다 시상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면이 있겠죠. 실제로 0.001mm 단위로 자른다면 그래서 세지탈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시상면이 존재하고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유일하게 한 중앙, 이 대칭이 되는 선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그 수많은 시상면 중에 예,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정중면이라고 합니다. 메디안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정중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사람을 가운데로 앞뒤로 지나가면서 자르는 면이 되겠죠. 이렇게 예, 이런 면을 우리가 예, 시상면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정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엔 가로로 잘라볼까요? 여기 가로선이 있죠? 이걸 또 역시 무수히 자를 수 있겠죠. 허리에서, 다리에서, 뭐 머리에서 무수히 많은 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 선을 우리가, 이 면을, 그죠? 이 면을 우리가 가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평면, 구형어가 되겠죠? 수평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트랜스버스 가로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이제 호리존탈 플랜이라고도 불러요. 예, 수평면, 호리존탈 플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가로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잘랐다고 해서 물론 한 가운데 뭐 길이를 재서 한 가운데를 잴 수 있겠지만 그게 위아래가 대칭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중면 같은 대칭면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마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관상면이라고도 합니다. 구형어로. 그다음 이제 코로날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이 면은 지금 이 종이에요. 이 종이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이 옆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이해되시나요? 예. 이 옆으로 지나가는 제 손바닥과 같은 면 이 자체가 이마면, 코로날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돌려 세운다면, 그죠? 이렇게 자르는 면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사람이 앞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 뭐 대칭면이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이마면이 존재하지만
뭐 정중면과 같은 한 중앙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대칭이 되는 한 중앙면은 이 시상면 중에 정중면밖에 없고 가로면이나 이마면에서는 그런 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면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팔 벌리기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팔 벌리는 운동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고 합시다. 발을 벌리고 모으고 이렇게 반복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운동은 어떤 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운동인가요? 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이마면이 되겠네요. 이마면.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합시다. 앞뒤로 이렇게. 팔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겠죠. 걸어 다닐 때. 물론 다리도 움직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면은 어떤 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이 면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예, 이 면이 지금 뭐라고 했죠? 예, 아까 말한 시상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상면을 따라 하는 움직임. 뭐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비틀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원해 이렇게 비틀기 운동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때요? 이 운동은 어떤 면을 따라 움직이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 가로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쓰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뭐 늘 눈으로 보면 좋겠지만 사실 텍스트로 즉 글로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하거나 설명할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이런 면들을 따라 움직인다거나 이런 면을 따라서 뭐 어떻게 해라 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글로써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니까요. 뭐 우리말이랑 뭐 당연히 우리 의학 용어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해부학적 자세와 이런 절단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운동의 면과 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을 위해서 오늘 도우미 이렇게 네 분이 오셨습니다. 예, 도우미 네 분이 오셨는데요. 어디가 앞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얼굴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분들께 일단은 이제 사과를 드리면서 굉장히 이분들을 힘들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학습을 오늘 도와주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을 도우미로 쓰면서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마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마면. 자, 이마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마면은요,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지금 이게 이마면, 이 면 자체가 이마면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이마가 여기 있잖아요. 이마면. 관상면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마면대로, 그래요. 이분을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죠? 잘라보겠습니다. 와우. 네. 이렇게 잘립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게 이마면대로 지금 자른 겁니다. 이마면대로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마면. 그래서 이마면이 이 바닥과 평평한 면이 이마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렇게 자른 이 면.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예, 이게 지금 이마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이쪽에 둘게요. 이마면 쪽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면. 가로면 이분이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녹색이 도와주겠습니다. 가로면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가로예요. 이렇게 가로입니다. 뭐 어디서 자르든 간에 다 가로면이에요. 그래서 뭐, 한 중간이든, 뭐, 제일 위든, 제일 아래든, 뭐, 대충 가운데쯤에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면, 이게 가로면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로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게 가로면이 되겠습니다. 가로 단면이 되겠죠. 이게 가로면. 그러니까 이때, 요게 가로면이 되는 거죠. 가로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시상면 보겠습니다. 시상면은요, 요렇게 자르는 면이 이제 시상면입니다. 근데 시상면은 다른 면들과 다르게 좀 특징이 하나 있죠. 뭐냐면, 이마면이라고 할 때요,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마면이 생기는 거죠. 무수히 많은 이마면이 생기지만, 한 가운데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길이를 이렇게 재서, 뭐 한 가운데가 있을 수 있지만, 앞뒤가 대칭이진 않잖아요. 우리 앞에 이제 눈이 있고 뒤통수니까 대칭이지 않죠. 네, 가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역시 무수히 많은 가로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운데 어떤 길이로서의 가운데는 있겠지만 그 위아래가 뭐 대칭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머리고 다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로면이 있지만 뭐 한 가운데 뭐 기준 대칭이 되는 그런 면은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시상면은 역시 시상면도 무수히 많은 시상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잘라볼게요. 예. 이렇게 자르면, 아이고야, 예. 이렇게 자르면, 예, 이렇게 생긴, 예, 시상면이 생겼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생긴 시상면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요, 이 한 가운데에서 자르는 시상면도 있겠죠. 예, 세지털 플랜 한번 잘라볼게요. 예, 이렇게 한 가운데에서 자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예, 여기 써있는, 예, 정중면이라고 한대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수히 많은 시상면 중에서 한 가운데. 왜냐면, 이건 좌우 대칭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이마면과 가로면과는 다르게, 시상면은 한 중앙. 왜냐면 우리가 가운데에 선이 있고, 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 가장 가운데가 되는 단 하나의 선, 그 우리가 정중면이라고 합니다. 예, 무수히 많은 시상면 중에서 가장 가운데 정중면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축. 예, 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이 꼬챙이로 한번, 이제 미안합니다. 이제 또 하여튼 사과를 하고, 뭐, 이 친구들보단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잘렸지만 이 친구는 찔리는 거니까. 자, 이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걸 우리가, 이마축이라고 합니다. 이마축. 예. 이렇게 찔렀습니다. 이마축이라고 해요.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이마축으로 이 축이 생겼죠? 그럼, 예, 이렇게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면이 어떤 면입니까? 예, 이 면이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예, 이게 이렇게 이 축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죠? 요 면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이 면이 무슨 면이었죠? 예, 시상면. 예, 정중면, 시상면이었죠? 예, 그래서 이마축을 통해서 일어나는 운동은, 예, 시상면에 따른 운동, 시상면에서의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이 이마축, 요 가로로 관통하는 거, 요게 이제 이마축이거든요. 예, 이마축은, 예, 이 시상면에서의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이렇게 한번, 여기서 수직으로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이렇게 앞뒤로 뚫렸죠? 예. 그럼 이제 어떤 운동이랍니까?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겠죠? 예, 이렇게 앞뒤로 뚫었기 때문에, 예, 이 축을 우리가 일단 시상축이라고 합니다. 시상축. 예, 이 하늘색, 이 파란색 축을 시상축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일어나는 운동이 어떤 면에 따라 움직이죠? 예, 지금 이 바닥, 이 면 자체가 우리가 이마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이마면입니다. 또는 관상면. 예, 그래서 예, 이 시상축으로, 그죠? 이 시상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예, 관상면에서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도니까 관상면에서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렇게 세로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세로축. 우리 여기서 이제 가로면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축은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은 이렇게 들어가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깊게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뚫리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뚫립니다. 그럼 이제 이런 운동이 벌어지죠? 이런 운동. 예, 지금 이렇게 운동이 벌어지면 어떤 운동인가요? 예, 지금 이렇게 가로면. 그쵸? 지금 이렇게 요 면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가로면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세로축을 중심으로, 그죠? 가로면의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인사, 안녕하세요.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쪽 운동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예, 지금 이게 무슨 축이라고 했죠? 예, 이마축이 되겠고요. 시상면. 그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허리를 굽히니까 이 시상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도리도리 한다. 좌우로 고개를 도리도리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뭡니까? 예, 지금 이 녹색 축, 그죠? 이 세로축을 따라 움직이죠? 예, 이 세로축을 따라서 가로면 운동, 도리도리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한 가지 마지막 더 예를 들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우로, 어이구 허리야, 이렇게 뭐 좌우로 이렇게 이쪽 왼쪽 오른쪽 뭐 옆구리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옆으로 움직이는 운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어딜 따라 움직이죠? 예, 이 축이죠? 예, 이 축, 즉 시상축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아이고 허리야, 뭐 옆구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옆구리 운동하는 이런 자세는 시상축을 중심으로 이 관상면, 이마면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 면과 축, 이 세 가지를 각각 좀 알아두셔야 어떤 축을 따라서 어떤 면에서 운동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고마워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해부학에서 방향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요, 여기 이제 지금 네 종류의 방향이 나옵니다. 네 쌍이죠. 물론 그거보다 훨씬 많지만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주 편하게 가장 먼저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요. 여기 앞, 뒤를 먼저 보겠습니다. anterior, posterior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앞쪽, 지금 이렇게 보는 쪽, 여러분들이 보는 쪽이 앞쪽, 다음 이 반대쪽이 뒤쪽이 되겠죠. 아주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옆으로 있다고 한다면, 자, 이쪽이 앞쪽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쪽이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anterior, posterior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구용어로는 전, 후, 앞전자, 뒤후자, 전후라고 불렀어요. 어쨌든 그렇게 두 방향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쪽과 이쪽.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앞뒤랑 거의 비슷하게 같은 개념은 아닌데요. 어떤 비슷한 방향성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이쪽에 이제 이 배잖아요, 배. 그래서 이제 ventral이라는 이제 배 쪽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렇게 뒤집으면 아까 이 뒤쪽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등이잖아요, 사람의 등. 그래서 등 쪽, 이걸 도살이라고 합니다. 도살, 등 쪽, ventral, 배 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좀 쉬운 것도 위 아래죠. 여기 위쪽, 머리 쪽이니까 머리 위쪽, 아래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만 이 위쪽 아래쪽은 제가 뭐 가운데 선을 긋긴 했지만 딱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이 위쪽, 이게 아래쪽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슴도 굉장히 위쪽이지만 머리가 더 위쪽이죠. 그래서 머리가 가슴보다 위쪽에 있다. 또는 가슴이 머리보다 아래쪽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대적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위쪽, superior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래쪽을 inferior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제 구용어로는 위니까 위상자, 아래 하자에서 상하, 위 아래 상하, superior, inferio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종류로 한번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가쪽과 안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이제 이 선이 뭐라고 했죠? 세지탈.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운데라고 하면 정중면이 되겠죠. 메디안 플랜이 되겠는데, 자, 이 메디안 플랜을 기준으로 이 선으로부터 가까운 쪽이냐, 먼 쪽이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해박 자세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잘 안 돕니다. 해박 자세가 이거라고 할 때에, 자, 이쪽이 지금, 이쪽이, 엄지손가락이고, 이쪽이 새끼손가락이겠죠.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때요? 이 축으로부터 더 먼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쪽, latera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 이쪽을 우리가 안쪽, medial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축으로부터 먼 쪽,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더 먼 쪽이 가쪽, 우리가 더 축에 가까운 쪽이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용어로 우리가 가쪽이니까 외측, 이걸 내측이라고 불렀어요. 또 쉽죠. 우리가 한자로도 굉장히 쉽습니다. lateral, medial이 되겠습니다. 가쪽, 안쪽, 그 다음에 외측, 내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몸쪽과 먼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몸쪽을 우리가 proximal, 먼쪽을 dista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특히 팔다리 같이 좀 긴 데 있죠. 그 다음에 손가락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이 몸에 가까운 쪽을 만약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몸에 가까운 쪽이 있고 몸에 먼 쪽이 있겠죠. 이 몸쪽, 먼 쪽이에요. 구용어로 우리가 가까울 근자, 근위, 가까운 쪽을,
그다음에 멀수록 우리가 멀 원자, 원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위와 원위. 그러니까 몸쪽이 이제 근이고요. 그 다음에 먼 쪽이 원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손가락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손가락이 마디가 하나, 둘, 세 개죠. 예, 우리가 이 손가락에서 세 개이기 때문에 뭐 구분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제 몸이잖아요. 여기가 손목이니까 여기서부터 가까운 쪽 이쪽이 이쪽이 이제 몸 쪽이 됩니다. 예, 프록시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고요. 그 다음 이쪽이 먼 쪽, 그래서 디스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펠링지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손가락은 그래서 우리가 디스탈 펠링지스, 그 다음에 미들 펠링지스, 이제 프록시말 펠링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구조, 보통 이렇게 긴 구조에서 손가락, 그 다음에 뭐 발가락, 뭐 팔다리 이런 쪽에서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몸쪽, 근위, 프록시말, 먼 쪽, 원위, 디스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사실 여기 없는데요. 하나만 간단히 더 다루고 가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이 이제 피부라고 보면 더 깊은 쪽이 있겠죠. 이게 나무니까 뭐 이제 파내면 잔인하지만 어쨌든 더 깊은 쪽이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겉쪽을 슈퍼피셜, 얕은이라고 해요. 얕은 쪽, 얕은 슈퍼피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깊은 쪽, 몸속으로 이제 들어가거나 했을 때 더 깊은 쪽에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얕은과 깊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피셜이냐, 딥이냐, 얕은이냐, 깊은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 사실은 훨씬 더 구분하는 용어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용어들 이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움직임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목각 인형 나왔고요. 먼저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또 거의 모든 관절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제 굽힘과 펴입니다. 좀 살펴보자면, 자, 일단 굽힘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절에 있어서, 특히 움직이는 관절에 있어서 각이 좁아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각이 좁아지겠죠, 이렇게 180도에서 각이 좁아지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이 관절이 이렇게,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굽힘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마다 조금씩, 이제 방향이나 움직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엉덩관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가 앞으로 나오는 거. 이 어깨 관절도 앞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게 이제 굽힘이에요. 굽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굴곡, 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굽힘, 플렉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가 이제 펴이겠죠. 신전이라고 하고요.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어깨 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뭐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게 굽힘이었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게 펴이겠죠, 이제. 물론 이만큼 더 나온 건 아니고 쫙 펴지는 거, 이게 펴이 되겠고, 아까 이제 팔도 이게 굽힘이었다면 이게 펴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굽힘과 펴이 되겠습니다. 관절이 작아지냐 커지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또 여러 관절, 거의 대부분 관절에서 또 있는 것 중 하나가 벌림과 모음입니다. 벌림과 모음. 그래서 우리가 외전, 내전이라고 하고요. 앱덕션이냐 어덕션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의 축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 이건 거 벌림입니다. 벌림. 그다음에 이게 모음이 되겠습니다. 손가락도 이제 우리 아까 여기서 안 했지만 뭐 이제 굽힘, 펴이겠죠. 이게 굽힘, 펴이고요. 이제 벌림, 그다음 모음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은 이제 벌림, 모음이 큰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벌리고 모으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림, 모음. 뭐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벌림, 모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앱덕션, 어덕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굉장히 지금 유사하죠. 스펠링 하나 빼고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스펠링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뜻은 반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또 이제 임상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강조를 하기 위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에비덕션, 뭐 에이디덕션, 뭐 이렇게 이 B나 D를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사전에서 찾아본다면 뭐 abduction, adduction 요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벌림과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 돌림, 가쪽 돌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회전, 외회전, 그래서 medial rotation, lateral rot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 로테이션 한다고 하죠. 뭐 회전시킨다, 이렇게 돌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 어깨 관절이다 그러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쪽 돌림, 가쪽 돌림이 되겠습니다. 또 뭐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쪽 돌림, 안쪽 돌림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어깨 실제로 이렇게 돌려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쪽으로 화면이 안 잡히는데 어깨를 이렇게 바깥쪽 안쪽으로 돌리는데 그냥 이렇게 돌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히 태가 안 나잖아요. 정확히 명확히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팔굽을 굽힌 상태에서 팔굽을 굽힌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바깥 그죠? 안쪽 가쪽 돌림, 그다음에 안쪽 돌림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히 이제 표시가 되겠죠. 무릎도 예를 들면 무릎에서도 자, 이렇게 무릎을 굽힌 상태로 이게 가쪽이 되겠고요. 그죠? 이게 가쪽, 이게 안쪽 돌림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가쪽 돌림, 안쪽 돌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edial rotation, lateral rotatio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전까지 봤고요. 이제 이쪽 이 세 가지는 그래도 많은 관절들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면 특정 관절에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업침과 뒤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내, 회외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우리가 손 있죠? 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손이 이렇게 팔 아래쪽까지 보이죠? 지금 화면이 너무 제 손이 크게 잡히는데, 해보겠습니다. 이게 업침이에요. 업침. 뒤침. 그죠? 이것도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평소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이미 뒤침이 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더 뒤침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간 정도에서 업침, 뒤침. 또는 뒤침 상태에서 업침, 업침 상태에서 뒤침.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회내냐, 회외냐라고 하고요. 프로네이션이냐, 슈피네이션이냐 표현합니다. 업침이 프로네이션, 뒤침이 슈피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동작이고요. 우리가 또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히 이제 손바닥을 뒤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 이 두 개의 뼈 있죠. 노뼈와 좌뼈가 있다고 했죠. 이 노뼈와 좌뼈가 꼬이느냐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발목 관절 이쪽에 좀 한정된 용어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이 인형이 지금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안쪽 번짐, 가쪽 번짐이 있어요. 우리가 내번, 외번, 인벌전, 이벌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안쪽 번짐은요. 지금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목이. 우리가 접지른다고 하죠. 발목을 이렇게. 보이나요? 발바닥이 보이죠? 자, 발목을 이렇게 접지른다. 그래서 이 발바닥이 안쪽으로 가냐, 이 바깥쪽으로 가냐 차이예요. 조금 이제 인형이 조금 잘 말을 안 듣는데 이제 발목을 삐기 싫은가 봐요. 네, 우리가 이제 염좌라고 하죠. 이제 삐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죠. 안쪽 번짐은 이 발바닥이 안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 번짐 인벌전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쪽 반대쪽으로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가서 접지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가쪽 번짐 외번 이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발목입니다. 발목인데요. 이제 방금 이제 이 가쪽 안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굽힌 펴이에요. 이렇게 이건 잘 되네요. 굽히고 펴고죠. 이렇게 되는데 화면 밖으로 나갔네요. 자, 이제 발목에서 이렇게 굽히고 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발등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발등 굽힘, 발등 펴이고요. 그죠? 이 발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발바닥 굽힘, 발바닥 펴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발등을 기준으로 하냐, 발바닥을 기준으로 하냐 해서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발등은 굽힘이지만 발바닥은 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어가 총 4개가 나와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서는
굽힘이란 표현만 쓰자라고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발등 굽힘. 발등으로 쪽으로 굽혀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발바닥 굽힘이 됩니다. 그래서 발등 굽힘. 우리가 이제 뭐 구형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제 노지 플렉션이냐, 그다음에 플란타 플렉션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등 굽힘, 이렇게 발등 굽힘이고요. 요게 그래서 노지 플렉션이고요. 그다음에 발바닥 굽힘, 발바닥 굽힘이면서 플란타 플렉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용어들, 중요하면서도 물론 특정 관절에서만 거의 유효하지만 그런 이제 특정한 움직임을, 중요한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절단면, 그 다음에 그죠? 절단면, 나누는 면을 봤고 그 다음에 방향을 봤어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른 거 뭐라고 한다고? 이마면. 이마면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책에 사실 이마면이라고 해서 이제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 표현보다는 코로날 플레인을 훨씬 많이 써요. 코로날 플레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는 게 뭐라고? 시상면. 정중면. 그래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무수히 있는 게 시상면. 세지탈 플레인이고 그 중에서 한 가운데 대칭이 되는 한 가운데면은 정중면. 그 메디안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머리뼈인데 머리뼈 위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머리뼈의 이 결합을 특히 봉합이라고 해요. 슈처라고 봉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완전히 한 가운데를 지나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봉합일까? 시상 봉합. 그래서 세지탈 플랜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 되는지 알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가로로 자르는 걸 가로면 또는 수평면. 그래서 가로면을 사실 이제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 하고 또 이제 수평면을 호리존탈 플랜이라고 하는데 혼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르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많이 헷갈려하는 게 요 가로는 뭐 큰 그게 없는데 요거 세지탈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를 많이 헷갈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마면이죠. 네. 이마면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 어때? 코가 좋아. 콧날이 닿지? 네. 코로날이야? 플러스 점수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게 세지탈이지. 사람 세게 때리면 쪼개지겠지. 세지탈이라고 외우면 편해. 그렇게라도 외워.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 두 개가 많이 헷갈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이 슈페리어, 아래쪽이 인테리어. 그 다음에 앞쪽이 엔테리어.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진짜 아까도 헷갈려 하던데 자 이렇게 딱 섰을 때 그죠? 여기 몸의 축으로부터 먼 쪽을 레터럴, 가쪽 그 다음에 몸의 축으로부터 가까운 쪽이 레디얼, 안쪽이라고 불러요. 뭐 외측, 내측 그죠?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먼 쪽, 몸쪽은 아니니까 그거는 보통 이렇게 긴 구조 손가락, 손, 발 그러니까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일단은 이 긴 거에서 먼 쪽이 디스탈 먼 쪽 그 다음에 거기서 가까운 쪽이 프록시말 몸쪽 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박수세 이건데 이제 안 보니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먼 쪽은 이쪽이고 가쪽은 이쪽이야 뭐가 구분되죠? 먼 쪽, 몸쪽 가쪽, 안쪽이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면 가쪽이 먼 쪽이고 뭐 안쪽이 몸쪽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향성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렇다는 거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운동은 이제 굽힘편인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굽힘은 어떤 관절에 있어서 특히 움직이는 관절에 있어서 각이 좁아지는 걸 얘기해요. 좁아지는 거. 그 각이 좁아지면 굽힘이라고 하고 다시 각이 커지면 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벌림은 몸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 다음에 가까워지는 거. 모음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손에서도 이게 벌림, 모음이야. 벌림, 모음. 이렇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굽힘 펌에서도 사실은 혹시 어깨 굽힘 어떻게 하는지 아니? 어깨 굽힘?
아이고, 나 그렇게 할 줄 알았다. 어깨 굽히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이거 아니야. 어깨 관절 굽힘은 이거야. 어깨가 앞으로 나가는 게 굽힘이야. 그러니까 어깨 굽히고 팔꿈 굽히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둘 다 펴세요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이런 자세. 굽힘. 그죠? 그래서 관절마다 조금씩 달라. 이제 굽히냐 펴냐. 엉덩머자 같은 경우도 굽히는 게 이제 이거야. 엉덩이 이렇게 앞으로 다려 나오는 거. 뒤로 펴는 게 펴이 되는 거고. 무릎은 반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발로 뻥 차면 엉덩관절은 굽힘. 무릎 관절은 차려고 이렇게 쭉 하면 엉덩관절은 펴, 무릎 관절은 굽힘.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어. 그 관절의 종류마다 굽힘과 펴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가축 돌림, 안쪽 돌림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어깨를 가축 돌림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축 돌리겠지. 이렇게 하면 안쪽 돌리겠지. 그럼 나중에 환자 가축 돌림, 안쪽 돌림 할 때 팔 잡고 이렇게 빨래 돌리듯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돌릴 거야? 그럴 필요 없고 팔꿈을 굽힌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가축 돌림. 이렇게 하면 안쪽 돌림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구분이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번짐인데 자, 발목이 이렇게 있다. 이때 우리가 접지른다고 생각하면 된댔지? 이렇게 접질렀어. 보통 이쪽으로 많이 접지르잖아요. 이렇게. 자, 발바닥을 기준으로 발바닥이 안쪽으로 오는 게 안쪽 번짐, 인벌전. 이게 가쪽으로 되는 것이 가쪽 번짐, 이벌전이 됩니다. 근데 어느 쪽을 더 많이 빼니 한번 생각해봐. 안쪽 번짐이 더 잘 돼, 가쪽 번짐이 더 잘 돼? 안쪽 훨씬 더 잘 돼요. 대부분 다칠 때도 그렇고. 그건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 차이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리를 실제 배울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이거 게임 막 이런 편 나눌 때 막 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게 뒤침, 엎침. 근데 이건 또 상대적인 개념이야. 뭐냐면 우리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이미 뒤쳐진 거야, 이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립에서 보통 엎침이나 뒤침이나 하는데 뒤쳐진 상태에서 더 뒤치면 어렵겠죠, 그죠? 엎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더 많이 있는데, 하여튼 주요한 거는 이 정도만 하겠고요. 그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